안녕하세요. 켈리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리가 에어소프트 게임 중에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까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게임을 하면서 약간 게임 중에 이런 규칙을 몰랐을 때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규칙을 모르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좀 민폐를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규칙에 대해서, 에어소프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상과 좀 비슷한 건데, 오늘은 그때 못 다뤘던,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최근에 다른 게임에 제가 게스트로 참여를 하면서, 이런 규칙도 있구나, 이런 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면서, 이런 걸 한번 초보자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틈새 사격입니다. 자, 게임 중에 우리가 틈새 사격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틈새 사격이라는 그 규칙이라면 규칙이죠. 규칙이 약간 팀마다 좀 틀려요. 요만한 구멍에 총구를 내밀고 쏘는 걸 말해요. 즉, 얼굴이 다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에 총구만 내밀고 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날라오는 비비탄에 맞아서 전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규칙상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 팀이 다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기서 팀마다 조금 틀린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구멍에 총구를 내밀고 쏘는 거는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쪽에 격발해서 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팀은 쏘는 거는 안 되지만 상대방이 그 구멍 틈 사이로 상대방이 보인다면 그쪽은 또 격발해도 되는 규칙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요. 또 하나는 틈새 사격을 아예 맞는 것도 공격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었을 때 틈새로 날아와서 맞는 건 또 전사가 아닌 걸로 규정을 하는 팀도 있습니다. 네, 몇 가지 팀마다 좀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틈새 사격은 안 돼요. 근데 반대편에서 틈새로 날아오는 총알을 제가 맞아도 전사가 아닌 걸로 했었을 때 이게 실제로 하다 보면 비비탄을 맞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날아와서 맞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틈새로 날아와서 맞은 건지 아니면 뒤에서 쏴서 맞은 건지 정말 잘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전사하고 나가는 게 제일 속 편한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틈새가 내 앞에 있고 그걸 공격하는 건 안 되지만 멀리 있는 상대방이 그 틈새를 통해서 나를 쐈을 때 내가 맞으면 전사하는 거를 아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은 팀마다 조금 틀리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규칙들을 잘 듣고 게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게임 중에 또 논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은 잘 확인을 하고 게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류탄을 이용한 전사, 그러니까 수류탄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팀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은 한 게임당 수류탄을 2개씩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어느 팀은 한 게임에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수류탄을 던질 때 전사 범위,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링크는 마지막에 띄워놓을게요. 그 영상에는 제가 5m 내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현재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상에는 2m 내외, 그러니까 1.5m에서 2m 내외의 수류탄이 터지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사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수류탄 안에 비비탄이 무조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들어있는 비비탄이 터져서 맞지 않아도 전사인 거고, 수류탄이 터졌는데 그 안에 비비탄이 아예 없었으면 내 앞에서 터져도 전사를 하지 않습니다. 엄폐물 뒤에 제가 숨어 있었을 때 앞에서 터지면,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앞에서 터지면 제가 전사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 옆에는 공간이 뚫려 있다고 쳤을 때 수류탄이 저 앞에서 터지고 떼굴떼굴 굴러와서 내 앞에까지 왔어요. 그럼 이건 전사냐 아니냐, 이것도 약간 헷갈리긴 하거든요. 이미 앞에서 터져서 비비탄에서 날아가고 빈 수류탄만 튕겨서 내 앞에 떨어진 거면 요거는 그냥 본인의 판단에 맞춰서 전사를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게 앞에서 터진 게 확인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본인 판단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뛰면서 격발하는 거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질주하면서 격발하는 걸 제한을 두고 있고요. 모든 팀이 이거는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하거나 게임 도중에 전력 질주하면서 격발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막 뛰면서 격발을 했을 때 상대방이 맞았어요. 본인은 이미 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구분하기도 힘들고요. 반대로 상대팀이 뛰는 사람이 미래 격발을 했어요. 근데 뛰는 사람이 맞았어요. 근데 뛰는 사람 본인은 뛰면서 맞았을 때 몸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잘 못 느껴요. 이런 것도 이제 CCB를 또 가리기 힘든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빨리 뛰는 거 말고 경보, 빠른 건 있죠. 경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격발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다가도 갑자기 격발할 일이 생기면 제지를 멈춰 서거나 아니면 경보식으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면서 격발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또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고 게임 때 잘 적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언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임 때 모든 팀에서 마찬가지지만 게임 중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즉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그 불만을 토해내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감정 싸움이 되고요. 절대 그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각 팀에 돌아가서 그 팀장님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듣고 상대방 이제 팀에 아니면 상대방 팀장한테 무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접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은 좀 더 조심하자라는 얘기로 서로 이제 조심하게 즐겁게 게임을 하는 건데, 이게 규칙을 잘 처음에 시작할 때 못 듣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또 이제 주관적으로 또 욕심을 부려서 하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게임하다가 격발하는데 제가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전사라고 외치겠죠. 근데 약간 이게 장애물들이 많은 곳에서 상대방이 봤을 때 제 모습 밤 정도만 보여갖고 격발을 한 건데 제가 맞은 거예요. 그럼 저는 전사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제가 전사 표시를 잘 못 보고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전사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날라오는 비비탄에 계속 맞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나는 전사라고 외쳤는데 왜 계속 쏘냐 라는 식으로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오해예요. 상대방은 전사를 그러니까 전사 표시를 못 봤기 때문에 계속 쐈고, 나는 전사를 외쳤는데 왜 계속 전사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쏘냐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내가 맞았고 전사를 했는데 계속 날라온다 그러면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전사라고 외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고요.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서로에게 감정 상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좀비입니다. 좀비는 이거 게임하다 보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정말 가끔 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비가 알면서 하는 거랑 모르면서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죠. 몰라서 좀비 하는 것도 자주 하면 또 안 좋아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본인이 너무 좀 매너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비를 하면 진짜 몰라서 좀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다음부터 좀 더 조심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좀비를 안 하시는 게 정말 좋지만,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좀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 혼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좀비를 하면 상대방 10명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정말 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인 한 명 때문에 그 10배 이상의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좀비는 정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좀비를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알았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반드시 매너 인사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비는 우리 게임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매너이면서도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지면서 매너를 또 잘 지켜지고 하면서 즐거운 게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댓글로 그 외에 규칙이라든지 제 말이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달아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I wanna be your slave, I wanna be your master. I wanna make you happy, run like a roller coaster. I wanna be a good boy, wanna be